계산을 뭐 대략 해봐도 벌써 그게 8채니까 대충 계산을 봐도 거의 한 1억 이상은 바가지를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리스 디자인 대표 이남열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절대 맡기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맡기면 안 될까요? 디자인이 안 되는 사람, 경력이 짧은 사람, 세련되지 못한 사람. 정답은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잘 모르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인테리어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연결되신 분이 진실되게 공사를 잘 해주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맡기는 사람이 어떤 무지를 이용한, 그리고 막연한 신뢰를 이용해서 본인의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저도 실제로 올해 초에 좀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 2월 초였는데요,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신 고객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는데, 이분은 다가구를 신축 중이셨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연세가 좀 있으신 고객님이셨는데 바깥분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유산으로 주택을 상속을 받으신 거고, 본인께서 이제 앞으로의 생활 수단이 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주택을 다가구로 새로 이제 신축을 해서 거기 나오는 월세를 이용해서 좀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신축 중이셨는데, 골조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 중이었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아직 못 정해졌다고, 와서 좀 현장을 좀 보고 견적을 내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저런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현장을 이제 다녀와 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골조가 진행 중이고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 현장에 대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고객님이 필요한 사항들, 예산, 필요하신 마감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가견적을 이제 뽑아드렸죠. 보통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임대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화려함보다는 좀 실속 위주의 내구성이 좋은 자재 위주를 써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제 저렴한 자재보다는 환경에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견적을 좀 뽑아드렸고, 견적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었죠. 고객님도 나름 수긍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열이라든가 샤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좀 좋은 자재를 써서 공사를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견적을 좀 뽑아드렸고, 그렇게 이제 가견적을 뽑아드렸는데 바로 뭐 당일 계약을 하시진 않았고요. 일단은 좀 집에 가서 아드님도 계시고 지인도 계신다 그래가지고 좀 의논을 해보고 오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오실 때는 이제 어떤 남자분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냐고 여쭤보니 돌아가신 남편의 동생이니까 시동생이겠죠? 시동생분이 오셨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이렇게 지금 뭐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고요. 가견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견적에 대해서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을 짚는 건 아니고 견적서 양식이라든가 제가 뭐 제시했던 뭐 단열 방식, 쉽게 얘기하면 건축 측에서 제시한 단열보다 당신이 얘기한 단열 방식이 좋다는 걸 어떻게 믿겠냐, 이런 식으로 좀 틱틱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견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세 스펙이라든가 이런 건 기재가 안 되는데 이런 건 왜 기재가 안 됐냐, 너무 엉터리 견적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트집을 좀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건 좀 가견적이고 정확한 견적은 도면을 좀 그려봐야지 좀 나오실 수가 있다. 그리고 도면은 이제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하셔야지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뜸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아는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홍대에 있는데 거기서는 가계약 안 하고 도면 다 그려주고 견적도 다 뽑아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속으로 내심 든 생각이, 아, 이분이 뭔가 좀 이 인테리어를 잘하려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다. 흔한 말로 이제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사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까지 꺼낼 수는 없어서, 저희는 뭐 이제 규모가 영세해서 뭐 디자이너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류의 작업은 가계약을 하셔야지 해드릴 수 있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데서 뭐 공짜로 이제 그런 걸 다 제시한다면 그쪽에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상담 이제 거기서 끝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별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끝냈고, 그러고 나서 뭐 저도 이제 뭐 제일하느라 바빠서 이제 입고 살았는데, 어린이날 좀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혹시 안 바쁘시면 잠깐 와서 현장 좀 봐줄 수 없겠냐, 얘기를 좀 드릴 게 있다 그러셔가지고, 저도 뭐 사실 뭐 이제 내심 궁금해서 이제 한번 가봤죠. 갔더니 이제 공사는 다 완료가 됐어요. 분양 뭐 현수막도 좀 걸려있고 그랬는데, 일단은 근데 건물을 딱 처음 봤을 때 4층짜리 이제 다가구였는데 건물이 좀 어색한 거예요. 대리석도 좀 붙이고 징크로 마감하고 뭔가 약간 좀 고급스럽게
쉽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조금 어설픈 느낌? 원래 이 사모님이 저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많은 금액을 들고 공사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실속 있는 공사를 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냥 뭐 세련되고 깔끔하네요. 저도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실내를 들어가서 이제 내부 마감을 좀 봤는데 내부 마감 역시도 제가 처음에 실주를 갔을 때랑은 달리 중문에 입구 대리석에 거실 아트월 대리석에 천장도 막 휘황찬란한 등박스를 만들어 놓고 좀 비싸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랑 상담을 했을 때도 이렇게 좀 기본 위주의 좀 좋은 자재를 쓰기를 원했지 대단히 화려한 마감을 원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즘 트렌드대로 뭔가 좀 간결하면서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동네 이제 업자분이 해놓은 것처럼 좀 죄송합니다 뭐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통일성 없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되게 좀 강한 인테리어여서 이걸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거기서 제시하는 게 요즘은 이 정도로는 인테리어를 해놔야지 세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좀 비싸게 느끼고 그럼으로써 뭐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시공돼가는 과정을 보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그 시동생이란 분이 거의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 감독처럼 상주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디자인 회사고 요즘 유행대로 잘 해드리는데 그걸 왜 자꾸 그러시냐 자꾸 그렇게 이제 억지로 끌고 나가셔서 어쩔 수 없이 뭐 진행을 했는데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니 자재도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조잡스러운 느낌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 같은 경우 알 수 있는 브랜드도 아닌 중국산 싸구려 자재로 시공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일일이 현장에서 다 이거 뭐 다 싸구려입니다 얘기는 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조금 마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근처에 카페 가서 이제 잠깐 얘기를 더 나눴는데 처음에 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고객님께서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제시한 뭐 시공 방식이나 금액도 다 마음에 들었는데 시동생 분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뭐 규모도 너무 영세해 보이고 별로 이제 미덥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는 정확하게는 이미 건축을 할 때부터 자기 지인을 소개를 했고 결론은 이제 이 건축 업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를 한 거죠. 전문 디자인 회사고 다가구 같은 거 이제 전문 인테리어를 하는 데다 그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그걸 믿고 시공을 맡겼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처음 말과 달리 이제 금액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자기가 봤을 땐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하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 후회되지만 그냥 사장님한테 맡겼으면은 애초 얘기한 대로 금액도 훨씬 덜 들어가고 더 세련되고 좀 깔끔하게 나왔을 것 같다. 후회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제 이익을 떠나서 마음이 많이 착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은 이분이 단순히 어떤 수익을 위해서 진 것만이 아닌 돌아가신 남편분의 유산이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남은 어떤 생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진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건축이 된 거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엉망으로 쳐서 분양이 안 될 정도 그런 건 뭐 당연히 아니고 뭐 워낙에 이제 집 위치도 좋아서 분양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한 채당 5천만 원 가까이 뭐 비용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정까지 계산을 대략 해봐도 벌써 그게 8채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거의 한 1억 이상은 바가지를 쓴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까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왕지사 지신 거 잘 분양하시고 그래도 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기왕에 맡기신 거 끝까지 잘 책임져 달라고 해라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저도 나왔죠. 5월달에 이제 겪었던 일이고요. 얘기 드린 주제는 아는 분이라고 하여간에 뭐 너무 믿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당연히 다 그렇지는 않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분의 소개라고 무조건 믿고 맡기기보다는 내가 좀 꼼꼼하게 견적도 좀 비교해보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없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시안 이런 걸 이제 꼼꼼히 비교를 해주고 내 의견이 얼마만큼 이제 뭐 정확하게 피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뭐 요새 낡은 구옥들을 가지고 다가구나 이제 다세대 빌라로 이제 개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뭐 쉽게 업체를 결정한다거나 공사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잘 알아보시고 그냥 뭐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맡기기보다는 꼼꼼하게 비교 견적 잘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